가스기능사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할 텐데 만약 해설 대신 문제와 답을 체크하고 싶으신 분은 별도로 제가 강좌를 마련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1과목 가스안전관리 30문제. 1번 도시가스 배관에 설치하는 희생양극법. 희생양극법이란 말의 의미는요, 부식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한 금속을 다른 금속보다 더 쉽게 부식되도록 하는 방법, 희생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희생양극법입니다. 그래서 한 금속을 희생시켜서 그 한 금속이 다른 금속보다 더 쉽게 부식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다른 금속을 보호하는 것, 희생양극법입니다. 희생양극법에 의한 전위 측정용 터미널은 몇 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여야 합니까? 300m입니다. 1번의 답 2번. 2번 저장 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서 지상에 노출된 배관을 차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철판의 두께. 방호철판의 두께는 4mm입니다. 4mm. 그리고 길이는 1m 이상. 길이는 1m 이상이고 두께는 4mm 이상이에요. 답 3번. 3번 특정 과학가스 사용 시설에서 지급하는 용기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씨 이하, 40도씨 이하를 유지한다. 2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서포나 40도씨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한다. 맞고요. 3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사용한 후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열어둔다. 아닙니다. 밸브를 열어두면 안되고 밸브를 닫아야죠. 밸브를 닫아둡니다. 4번 용기 보관실에 충전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넘어짐 등으로 충격 및 밸브 등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합니다. 답 3번. 4번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시설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장치에 접속하는 배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자, 우리 긴급 차단 장치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워터 해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터 해머. 이 워터 해머란 말은 이건 수격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수격 현상이란 말은 유체가 배관 내를 흐르다가 갑자기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되돌아 나오려는 힘과 계속적으로 흐르는 힘이 맞부딪혀요. 맞부딪히면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굉음 소리가 납니다. 굉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현상을 수격 현상, 워터 해머라고 하는데, 이 워터 해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5번 도시가스 배관 굴착 작업 시 배관의 보호를 위해서 배관 주위 얼마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 자,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굴착해야 되는 것은 1m 이내입니다. 1m 이내. 답 3번. 6번 자연 환기 설비 설치 시 LP 가스의 용기 보관실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예요. 끝에 통풍구의 크기는 몇 제곱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면적이, 바닥 면적이 3제곱미터, 이때 통풍구의 크기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요, 일단 기준을 염두에 정해 봅니다. 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 통풍구의 크기는 300제곱 센티미터예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 통풍구의 크기는 300제곱센티미터. 그러면 3제곱미터란 말은 3배죠. 3배. 그러면 3배일 때는 통풍구의 크기도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9배가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우리 보관실 바닥 면적 1제곱미터의 통풍구의 크기는 300제곱센티미터. 이걸 기억하면, 자, 우리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7번 고속도로 휴게소 액화석유가스 저장 능력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해야 됩니까? 500kg. 답은 2번. 8번 특정 과학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준, 기술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가연성 가스의 사용 설비에는 정전기 제거 설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전기 부식 방지 조치를 합니다. 3번 독성가스의 저장 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된 때 이를 흡수 또는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4번 산소를 사용하는 밸브에는 밸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류 및 유지류를 주유하여 사용한다 아닙니다. 산소는요, 자, 이것은 조연성 가스라 그래요. 조연성 가스. 조연성이란 말은 자기 자신은 연소하지 않지만 다른 물체의 연소를 도와줘요. 조연, 연소를 도와준다. 조연성 가스입니다. 그러면 석유류, 유지류와 함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석유류나 또는 유지류와 함께 주유를 하게 되면 이 발화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류 및 유지류를 기름 종류 유지류를 주유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4번. 9번 고압가스 용기를 취급 또는 보관할 때 기준입니다. 1번 충전 용기와 잔가스 용기는 각자 구분해야 되겠죠. 각각 구분. 그리고 용기 보관 장소에 놓는다. 1번 답이고요. 2번 용기는 항상 60도씨가 아니고 40도씨가 되겠습니다. 40도씨의 온도를 유지. 3번 충전 용기는 통풍이 잘 되고, 요까지 맞아요. 요까지 맞는데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아닙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따스한 곳 아닙니다. 자, 이게 뭐 따스한 남쪽 나라도 아니고 직사광선 아니고 따스한 곳 아니에요. 4번 용기 보관 장소의 주위 5m가 아니고 2m입니다. 2m 이내에는 화학이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아니합니다. 답은 1번. 10번 허용 용도가 100만 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중 내용적이 얼마 미만인 충전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대하여 밀폐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까? 이건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답은 2번. 11번 상용 압력이 10메가파스칼. 그때 고압 설비의 안전 밸브 작동 압력은 상용 압력의 몇 배일까요? 요거는요 1.2배입니다. 1.2배 곱하기 1.2. 자, 이거 좀 외우기 어렵죠? 상용 압력에 대해서 작동 압력은 1.2배. 1.2배인데 요 2를 잘 보세요. 2가 여기 있잖아. 작동할 때 요게 2라고 돼 있죠? 2. 그러면 상용 압력, 작동 압력의 관계는 상용 압력에다가 1.2를 곱해요. 그러면 10에다가 1.2를 곱해주세요. 10이죠. 12 메가파스칼. 답은 2번입니다. 12번 방폭 전기 기기 구조별 표시 방법 중 2의 표시. 자, 이는 안전증 방폭 구조. 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가연성이면서 독성가스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CH-CIF2 이게 뭐죠? 이게 프렌가스. 자, 프렌가스입니다. 프렌가스는 요거는요 가연성도 없죠. 독성도 없다. 프렌가스는 가연성 없고 독성이 없는 가스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HCl 이게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대표적인 독성가스죠. 그 다음에 C2H2 이건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가연성입니다. 가연성 가스이긴 하다. 하지만 독성 가스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HCN 이게 시아나수소입니다. 시아나수소고 이 시아나수소는 가연성이면서 독성 가스입니다. 답은 4번. 자, 다시 1번 CHCIF2. 자, 이거는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는 독성도 없고 가연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HCN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독성가스죠. 그 다음에 C2H2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가연성가스. 4번에 HCN 시아나수소인데 이것이 가연성이면서 독성가스입니다. 답 4번. 14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는 고압가스가 아닌 것. 자, 우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이게 말이 좀 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 길면 적용해서 제외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섭씨 15도 C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 가스는 요거는요 적용 받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다.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맞아요. 그런데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은 적용 제외입니다.
섭씨 35도씨 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4.9 메가파스칼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 압축 장치 안의 압축 공기. 뭔가 말이 길죠? 그럼 적용이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3번도 마찬가지. 내연기관의 시동, 타해의 공기 충전, 리베팅, 차감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 장치 안의 고압가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4번 보세요. 냉동 능력이 3톤 미만. 3톤 미만이야. 이거 적용할 필요 없겠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고압가스가 아닌 것은 답 2번입니다. 15번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시설에서 가스 설비의 상용 압력. 자,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는데요. 상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때 내압 시험 압력. 그러면 상용 압력과 내압 시험 압력은 어떤 관계냐면 이거는요 1.5배입니다. 1.5배. 1.5배인데 이거 잘 보면 내라고 되지 않네. 요 내를 잘 보세요. 내를 잘 보면 이게 5처럼 안 보입니까? 이렇게 5처럼 보이잖아. 5. 1.5배. 그러면 아까 상용 압력하고 그 다음에 작동 압력의 관계는 아까 작동할 때 지읒 보세요. 지읒 2라 그랬죠. 1.2배.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용 압력하고 그리고 내압 시험 압력의 관계는 자, 이 내를 이게 5처럼 봐주세요. 5. 이게 5자처럼 보이죠? 5자처럼 봐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1.5배입니다. 그러면 1메가파스칼의 1.5배는 1.5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좀 억지스럽지만 외워주시면 되겠다. 16번 독성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할 때 기준입니다. 1번 운반 차량에 세워서 운반하고 그 적재함을 초과해서 적재하지 아니한다. 3번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적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충전 용기는 2단 이상 겹치는 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1단으로 합니다. 원칙은 1단으로 쌓는다. 답은 4번. 17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연소기 설치 방법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배기통과 벽가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게 하죠. 2번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와 배기통을 설치한다. 3번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합니다. 4번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을 통과 시에는 금속 등 불연성 재료로 되어 있는데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 조치를 합니다. 답은 4번. 18번 고압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 기준 이건 2명 이상입니다. 답은 2번. 19번 LPG 충전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기준에서 내용적 얼마 이하의 용기에 대하여 실내 보관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15리터입니다. 답은 1번. 20번 아세틸렌 가스 또는 압력이 9,008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축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방호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방호벽은 주로 이제 고정된 장소와 장소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차량하고 용기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압축기와 충전장소, 2번 압축가스 충전장소와 그 가스 충전용기 보관장소, 3번 압축기와 그 가스 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에는 이때는 방호벽 설치해야 됩니다. 방호벽 설치. 네, 4번 압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과 충전용기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답 4번. 21번 보겠습니다. 차량에 고정된 고압가스 탱크를 운행할 경우 휴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거예요. 1번 차량 등록증 있어야 됩니다. 2번 탱크 테이블 있어야 되고 3번 고압가스 이동 계획서 있어야 되는데 탱크 제조 시방서 이건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기밀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기밀이란 말은 뭐냐면 이것은 누출부나 누출량을 검출하는 시험이에요. 기밀. 자, 밀봉돼 있나 이 말이거든. 근데 기밀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산소입니다. 산소는 제조 설비의 기밀 시험용 가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 1번. 2번 질소, 3번 공기, 4번 탄산가스 기밀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번 고압가스 용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액화가스란 액화가스,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사용의 온도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번 독성가스.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이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여기까지 맞고요. 허용 용도가 100만 분의 2000이 아니고 5000입니다. 100만 분의 5000 이하인 가스를 독성가스라고 합니다. 3번 초저온 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자, 맞고요. 4번 가연성 가스입니다. 공기 중에서 연소한 가스로서 폭발 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 한계의 상한가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가연성 가스라고 해요. 그럼 틀린 것은 2번. 24번 도시가스. 자,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대부분의 도시가스는 메탄입니다. 메탄을 주 성분하는 천연가스 맞고, 2번 도시가스는 주로 배관을 통해서 자 수요자입니다. 이게 오타났네요. 수요가가 아니고 수요자에게 공급됩니다. 3번 도시가스 원료로 LPG, 도시가스 원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고, 4번 도시가스는 공기와 혼합만 되면, 아니죠. 공기와 혼합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점화원. 공기와 혼합을 하고 점화원이 있어야 폭발을 하게 되고, 공기와 혼합했다고 해서 바로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25번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보관소 시설 기준입니다. 1번 용기보관실은 사무실과 구분, 동일 부지에 설치한다. 맞고, 2번 저장 설비는 용기 집합식으로 한다가 아니고 하지 아니한답니다. 저장 설비는 용기 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한다. 3번 용기 보관실은 불련 재료를 사용합니다. 4번 용기 보관실 창의 유리는 망입 유리. 망입이란 말은 유리 속에 금속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망이 들어있는 유리. 그러면 이제 깨어졌을 때 파편이 튀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깨어지더라도 안전한 유리입니다. 망입 유리 또는 안전 유리로 합니다. 그럼 틀린 것은 2번. 26번 일반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설치하는 정압기. 자, 정압기란 말은 압력 조성기를 말한다. 이 정압기 분해 점검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답은 2번입니다. 27번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시설에 게시한 화기연금이라 표시한 게시판의 색상. 이거는요, 흰색 바탕, 백색 바탕에 붉은색, 적색 글씨입니다. 답은 3번. 28번 가스 제조 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의 규격입니다. 일단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해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 두께 12cm 이상, 높이 2m 이상. 답 3번. 29번 도시가스 배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 방법이에요. 1번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 외부에는 가스 사용 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매설 배관의 표면 색상은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인 경우는 녹색이 아니고 황색입니다. 저압은 황색. 그럼 중압일 때는요? 중압일 때는 적색입니다. 적색. 그리고 지상 배관의 표면 색상, 이거는요, 백색이 아니고 황색이죠. 지상 배관의 표면 색상은 황색으로 도색한다. 다만 황색으로 이중띠를 표시한 경우, 이때는 황색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30번 다음 가스 중 독성, 자 LC50. 자 LC50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반수치사 농도라 부릅니다. 실험 대상의 절반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반수치사 농도 LC50. 독성이 가장 강한 것 되죠. 이건 4번입니다. 아크릴로 니트릴. 4번 아크릴로 니트릴이다. 31번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고온 고압 가스 장치의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 자, 이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고온 고압 가스 장치의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 이건 18-18 스테인리스강. 답은 4번입니다. 32번 다단 왕복통 압축기의 중간단의 토출 온도가 상승하는 주된 원인이 아는 것입니다. 토출 온도 상승은 일단 압축비가 증가해서 그래요. 압축비 증가 또는 각종 밸브의 불량 또는 쿨러의 불량입니다. 그래서 2번 토출 밸브 불량에 의한 역류, 3번
밸브 불량에 의한 고온가스 흡입. 4번 전당 쿨러 불량에 의한 고온가스의 흡입. 토출 온도가 상승되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압축비 증가죠. 감소입니다. 아닙니다. 감소 아니고 증가. 답은 1번. 33번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Fe, Cr, Ni. Fe는 철, Cr은 크롬, Ni는 니켈. 철, 크롬, 니켈의 합금이죠. 그 다음에 2번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성 아니죠. 강한 자성이 아니고 비자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18-8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틀린 것은 3번. 34번 LP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틀린 것입니다. 1번 용기 밸브 콕은 신속하게 아니죠. 신속하게 아니고 천천히 열 것. 2번 연소기구 주위에 가연물을 두지 않습니다. 3번 가스 노출 유무를 냄새 등으로 확인할 것. 4번 고무쇠의 노화 갈라짐 등은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 35번 오리피스 유량계 특징입니다. 1번 내구성 안 좋죠. 나쁘다. 2번 저압 저유량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다. 3번 유체의 압력 손실이 큽니다. 오리피스 유량계의 특징 유체의 압력 손실이 크다. 4번 협소한 장소에는 설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설치가 쉽다. 협소한 장소에도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답은 3번. 38번 원심 펌프의 양정. 여기서 양정이란 말은 거리를 말해요. 거리하고 회전 속도의 관계. 거리하고 회전 속도의 관계는 자 이거는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제곱. 여기 제곱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2번입니다. N1 분의 N2의 제곱에 비례해요. 자 다시 원심 펌프의 양정 거리하고 그리고 회전 속도는 또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2번. 37번 가스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가스 소비량. 자 본체에 표시된 거 그리고 번호에 표시된 거 이게 서로 다르네요. 하나는 10만 하나는 12만. 그럼 뭘 기준할까? 당연히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본체. 그럼 본체는 뭐라 되어 있노? 10만이죠. 답은 1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다공도를 측정할 때 다공도란 말은 뭐냐면 구멍 부분의 부피가 전체 부피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 부피에서 구멍의 부피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다시 다공도가 뭐라고요? 다공도는 전체 부피에서 구멍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전체 부피를 자 다공도 계산해 봅시다. 전체 부피를 뭐랄까? V라고 합시다. V. 그러면 V에서 이제 구멍 부분의 부피를 분자로 더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V에서 2인 아세톤 침륜 잔용적을 빼줍니다. V에서 2를 빼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할까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되겠죠.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 V는 요 밑에 분자로 들어가 되겠죠. 요 말 이해되나요? 다공도는 V분의 V 빼기 곱하기 100인데 이 말은 다시 쓰면 V 빼기 2에다가 곱하기 V분의 100 이렇게 써도 되잖아. 좀 어렵나요? 어려운 사람은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요 식을 말해요. 이렇게 써도 된다. 39번 공기 액화 분리장치 부산물로 얻어지는 아르곤가스. 아르곤가스는 불활성가스입니다. 불활성가스. 그리고 이걸 희가스라 불러요. 희가스라 부르는데 아르곤가스의 원자가를 과거에는 영족이라 불렀거든. 근데 지금은요 18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 보세요. 영족 18족. 자 답은 여기서는 0밖에 없네요. 답은 1번. 40번 공기 액화 분리장치 부산물로 했네요. 그죠? 자 아니야 잠깐만. 자 헷갈리셨습니다. 자 이게 아르곤가스는 불활성가스고 원자가는 영족하면 되고 그 다음에 40번은 자 이제 공기액화 분리장치 내부를 세척하려고 합니다. 세정액으로 가장 적당한 것. 이것은 사염화탄소. 여기 4 있죠. 사염화탄소. 답은 3번입니다. 41번 조정 압력이 2.8kPa인 액화 석유가스 압력 조정기의 안전장치 작동 표준 압력이에요. 작동 표준 압력. 요거는요. 좀 외우세요. kPa. 답은 3번입니다. 조정 압력 2.8kPa인 액화석유가스 압력 조정기의
안전장치 작동 표준 압력은 7kPa입니다. 답은 3번. 42번 수은을 이용한 U자간 압력계에서 액주 높이 H가 600mm, 그리고 대기압 P1은 1kg per 제곱센티미터. 그때 P2, 자 P2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P2는 이렇게 하면 돼요. P1에다가 압력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P1의 때의 대기압은 1이죠. 1.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대기압에서 1기압 1atm 1기압은 요거는요 760 mm 순주 이렇게 읽든지, 아니면 밀리미터 머큐리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순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요거는 밀리미터 순주, 자 밀리미터 수은 밀리미터 머큐리, 또는 순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편하게 순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760 순주 밀리미터, HG가 수은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1.0332 1.0332 kg 폴스 per 제곱센티미터, 그냥 줄여서 그냥 1.0332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P2는 P1을 1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압력은 자 원래 1기압일 때 760인데 지금 액주 높이가 600 되죠. 600이죠. 600에다가 그 다음에 1.0332를 곱해줘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1.81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1.82 이러면 되겠네요. 1.816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자, 만약에 힘드신 분은 그냥 넘어가 됩니다. 자, 이거 몰라도 우리 공부하는 시험에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44번 로터미터는 어떤 형식의 유량계입니까? 면적식입니다. 44번 가스 유량 관의 내경 길이 직관에서의 압력 손실 몇 밀리미터 수준인가 돼 있는데요. 이 문제는 풀지 맙시다. 풀지 말고 답은 3번인데 이건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무시. 45번 LP가스 자동교체식 조성기 설치 시 장점입니다. 1번 도관의 압력 손실을 적게 해야 된다. 아니죠. 커도 됩니다. 커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 숫자가 수동식보다 적어도 됩니다. 3번 용기 교환 주기에 폭을 넓힐 수 있고, 4번 잔액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소비가 가능해요. 답은 1번. 48번 다음 중 1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은 100뉴턴, 자 N은요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100뉴턴 per 제곱센티미터. 자 외우세요. 1메가파스칼은 100뉴턴 per 제곱센티미터. 자 두 개 같다. 46번은 2번. 47번 보겠습니다. 대기압 하에서 다음 각 물질별 온도를 바르게 나타낸 건데요. 자, 물의 동결점. 자, 물의 동결점은 마이너스 273K가 아니고 그냥 273K예요. 자, 물이 어느 점은 0도시 열죠. 이거는요, 273K. K는 절대온도 또는 화씨 32도입니다. 32F. 화씨 32도. 그 다음에 질소의 비등점. 질소의 비등점은 요는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그래 물의 동결점은요 이건 32화씨죠. 자 이건 맞네요. 화씨 32도. 그 다음에 산소의 비등점, 산소 비등점은 이거는 마이너스 183도씨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3번. 48번 진공도 200, 자 이거 뭐라 올린다 그랬죠? 이거는 밀리미터 수은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는 순주 밀리미터. 자 저는 편의상 이거를요 순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도 200 순주 밀리미터는 절대 압력으로 몇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 ABS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절대 압력을 구해야 되거든요. 절대 압력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절대 압력은요, 자, 어디 구해야 됩니까? 자, 이거 구하기 힘들죠? 자, 일단 절대 압력을 P라고 합시다. P는, 요거는요, 1기압이 76 순주 밀리미터죠. 그래서 760에서
200을 빼면 그러면 560이 됩니다. 560. 그리고 이 절대압력 이 P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자 P는 1기압이 760이잖아요. 760분의 560 곱하기 1.0332 해서 자 우리 구하면 0.76 약 0.76이 나오는데 자 이거 계산하기 너무 힘들죠. 힘들어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은 자 요거는 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서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답은 1번입니다. 49번 랭킨 온도가 42도 42R입니다. 자 그때 섭씨 온도로 환산한 값. 그러면 일단은 뭘 했냐면 이 랭킨 온도를 화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화씨 온도는 랭킨 온도에서 460을 빼면 돼요. 그러면 420에서 460을 빼면 그럼 남는 것은 마이너스 40 화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씨를 다시 섭씨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섭씨 온도는 9분의 5에다가 화씨 온도 화씨 빼기 32를 하면 되죠. 요거는요 9분의 5에 화씨 온도가 뭐였죠? 마이너스 40이었죠. 마이너스 40 빼기 32.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답은 마이너스 40도가 되겠다. 50번 임계온도. 임계온도는 기체를 액화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51번 LNG의 특징. LNG는 냉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천연에서 산출한 천연가스를 약 마이너스 162도씨까지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이고 3번 LNG는 도시가스 발전용 이외에 일반 공업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4번 LNG로부터 기한 가스 이거는요 부탄이 아니고 메탄입니다. 메탄이 주성분. 답은 4번. 52번 포화 온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건데 포화 온도는 액체와 증기가 공존할 때 그 압력에 상당한 일정 값의 온도 이걸 포화 온도라 그래요. 답은 4번. 53번 도시가스 제조 공정이 아닌 것입니다. 도시가스 제조 공정은 열분해 공정, 접촉분해 공정, 그리고 수소화 분해 공정, 그리고 부분 연소 공정, 대체 천연가스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상압 증류 공정은 답이 아니에요. 54번 다음 각 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수소는 고온 고압에서 탄소광과 반응해서 수소치성. 수소치성이란 말은 금속이 수소 원자에서 약해지는 현상. 이 뭐죠? 금속이 녹슬는 거죠. 자, 수소는요 금속을 녹을 쓸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소치성을 일으킨다. 1번 맞고 2번 산소는 공기액화 분리장치를 통해 제조하며 질소와 분리 시 비등점 차이를 이용한다. 맞고 3번 일산화탄소는 담황색 아닙니다. 일산화탄소는 색이 없죠. 무색입니다. 그럼 무치 기체입니다. 허용 농도는 TLV, TWA 기준 25 ppm 50이 아니고 25 ppm입니다. 4번 암모니아는 붉은 리트머스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성질을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습니다. 55번 압력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압력 맞고 파스칼 압력 단위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수은주 밀리미터 또는 밀리미터 수은 밀리미터 머큐리 맞고 4번 킬로그램 퍼 제곱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이게 뭔데요? 요거는 밀도입니다. 밀도의 단위 밀도를 말한다. 따라서 압력 단위 아닙니다. 답 4번. 56번 다음 중 엔트로피의 단위입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일정한 온도에서 얻은 열량을 절대 온도로 나눈 거예요. 절대 온도로 나눈 값.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로 나누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K. 나누었다 K가 나와야 돼요. 자, 다시 어떤 물질 1kg을 일정한 온도에서 얻은 열량을 절대 온도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K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압축가스. 압축가스는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압축가스라고 합니다. 35도씨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가스, 압축가스. 대표적인 압축가스가 산소가 있어요. 산소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질소, 일산화탄소, 메탄 다 압축가스입니다. 압축가스는 산소,
수소, 질소, 산소, 질소,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리고 메탄이 모두 압축가스입니다. 답 1번. 58번. 불꽃의 끝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거 끝이라고 읽죠. 자, 발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선박의 끝이 적황색으로 연소하는 현상이에요. 적황, 황색이죠. 옐로우란 말로 해야 되겠죠. 옐로우팁이 되겠다. 답 2번. 59번. 자, 이 계산 문제 좀 복잡한데요. 20도씨 물을 50kg 있네요. 20도를 90도로 올리기 위해서 LPG를 사용합니다. 그때 필요한 LPG의 양 몇 kg인가? 이때 LPG 발열량은 1000kcal per kg, 열효율은 50%. 그러면 일단 열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돌려봅시다. 열효율은 일단 물의 양이 있어야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물의 비열. 자, 물의 비열은 1칼로리 per 그램 도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의 비열은 1. 그 다음에 온도 차이, 물 온도 차이. 자, 이것을 나눌까요? 뭐로 나누냐면 LPG의 양 곱하기 그 다음에 LPG의 발열량. 이렇게 해서 요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열효율은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퍼센트로 나오겠죠? 퍼센트로 나올 건데, 그러면 이게 뭐죠? 0.5가 되겠죠. 50%. 자, 50%는, 이게 0.5 하면 되겠다. 50%니까 50이라 합시다. 열효율 50은, 물의 양이 50kg이죠. 50 곱하기 물의 비열 1. 그 다음에 온도 차이는 20도에서 90도에서 20도니까 90도 빼기 20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겁니다. 나눌 거예요. LPG의 양은 얼마죠?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우리가 필요한 LPG의 양을 구할 거야. LPG의 양에다가 곱하기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발열량이 여기 10만이 아니고 만이죠. 만을 하나 둘 셋 넷 다 만을 곱해서 분자로 가고, 그 다음에 전체 값에 100을 곱하면 되겠죠. 이 전체에서 100을 곱하면 돼요. 너무 지저분해졌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 자, 만약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거 하지 맙시다. 자, 다시 20도씨에 물 50kg을 90도로 올리기 위해서 LPG를 사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LPG의 양은 몇 kg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 열효율 공식은 물의 양에다가 곱하기 물의 비열 그리고 온도 차이, 그리고 이걸 나눌 거예요. LPG의 양 곱하기 LPG 발열량 전체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열효율 보니까 이게 50%는 물의 양 얼마죠? 50. 물의 비열 1. 온도 차이는 90 빼기 20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나눌 겁니다. 자, LPG의 양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죠. LPG의 양이고 곱하기 그리고 이게 발열량 만이죠. 1, 10, 100, 1000, 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LPG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LPG 양은 0.7kg이죠. 답은 3번입니다. 59번 안 해도 됩니다. 60번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 자, 우리 암모니아는요, 우리 재래식 화장실 떠올리면 돼요. 화장실에 나는 냄새, 암모니아 냄새 아닙니까? 물에 잘 녹습니다. 무색 무취의 가스죠. 비료 제조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근데 말 잘못했다. 이게 무취가 아니죠. 재래식 화장실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무취, 이게 틀렸죠. 냄새가 납니다. 암모니아 냄새 나요. 제가 뭐라고 묘사하기 그런데 찌린내 있잖아요. 그죠? 톡 쏘는 느낌. 자, 이거 무색은 맞는데 무취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 제조에 이용되고, 암모니아가 분해되면 질소와 수소가 됩니다. 답은 2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